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운동장 개방을 원하는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해 교문을 닫는다는 학교. 이 양측 사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학교는 여전히 학습권을 이유로 이 교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시민의 권리와 학생의 안전, 물론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1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초등학교 신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름 1구역 부지에 경찰서 임시청사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도시재생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도시재생 추진에 활용합니다. 강동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강동아트센터와 구립도서관 5곳이 문화재단에 편입됐습니다. 얼마 전 기름 뉴타운에 학교가 들어설 부지를 두고 교육청과 구청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에 경찰서 임시청사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준 기자입니다. 기름 1구역 준공 이후 구청의 기부 체납이 예정된 공공공지입니다. 현재 기름 뉴타운 주민들은 이곳에 학교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상황. 교육청에서도 기름역 일대에 초등학교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종암경찰서 임시청사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나와 뉴타운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종암경찰서는 건축된 지 39년 이상 된 노후청사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신축 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지낼 곳이 필요한데 기름 1구역 공공공지가 임시청사가 들어설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겁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한시라도 빨리 학교가 신설돼야 할 상황에서 경찰서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 임시로 경찰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2년 안에 다 지어질지 아니면 그 이상 공사 기간이 연장이 돼서 더 길어질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현재 기름 1구역 조합에선 경찰서 임시청사 허가권을 두고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기름 뉴타운에 끼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운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내년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광운대역 동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비롯해 사업 참여자 모두가 설치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광운대역 주변은 남북으로 길게 자리한 물류기지 탓에 오가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셈입니다.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릉도에 보면은 20m 도로가 오다가 끊겼잖아요. 철도 차량 기지 때문에 물류기지 때문에 끊겼어요. 그걸 이어준다라는 거죠. 기피 시설인 시멘트 유통기지 이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코레일과 유통기지 측이 이전 문제를 매듭짓고 있다며 유통기지가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운대역 시멘트 공장도 옮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형 문화복합시설, 도서관, 체육관 이런 것들 둘러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월계동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15만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코레일과 사전협상조정협의회를 열어 현재까지 논의됐던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두 8곳. 중랑구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재생 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시재생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8곳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균형 있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랑구에 10군데 정도의 도시재생 지역이 선정을 이제 되고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8군데 외의 지역, 포함이 안 돼 있는 그 슬롭화되고 있는 동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희망지에서 활성화로 지금 가는 단계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당장 시급한 문제들, 최소한 경비, 그다음에 사무용품은 지원을 좀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기금은 노후 지역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같은 앵커 시설 설치와 운영, 폐공가 매입, 공공 건축물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사업이 안정화하면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좀 융통성 있게 적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중앙 이동도 당연히 기대를 걸지만 중랑구 전체로도 보면 예를 들면 그 사업지 간의 어떤 연계성 또는 도움을 주고받는 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과 신설과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도시재생 기금 조례까지 중랑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에 소속돼 있던 지역 문화기관들을 재단 산하기관으로 묶은 것이 핵심인데 지역 문화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청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아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문화기관을 하나로 묶고 문화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범하게 된 겁니다. 강동구청에 소속돼 있던 강동아트센터를 비롯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하에 있던 성내, 해공, 강일도서관 등 강동군의 구립도서관 5개가 강동문화재단 아래로 편입됐습니다. 이사장으로는 이정훈 현 강동구청장이 선임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과 박원순 시장의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이재훈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특임 교수가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돼 강동문화재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올해 배정받은 82억 원의 예산으로 공연 전시와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강동구에 특화된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동구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위해서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앞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강동구는 강동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딜라이브 노사가 올해로 9번째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3억 원씩 어느덧 27억 원의 기금을 지역 사업단에 전달한 겁니다. 해당 기금은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딜라이브와 희망연대 노조 간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현장입니다. 지난 2011년 딜라이브와 희망연대 노조가 체결한 임금 단체 협상을 토대로 이듬해인 2012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 기금 출연이 올해로 9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매년 3억 원씩 27억 원의 기금이 전달됐습니다. 여기 계신 그 다양한 시민사회 분들하고 저희 그 케이블 업계 마지막 지금 수도권에 그래도 그 좀 건재하고 있는 딜라이브가 잘 그렇게 상생하도록
하는 좋은 접점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금은 1차적으로 강동, 송파, 광진, 구로 등 10개의 지역 사업단에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후 지역 사업단은 각각의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청소년과 저소득 가정,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 등을 돕습니다. 항목별로는 김장 담그기와 집수리, 인권 영화제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비행기 타는데 내린 데만 3시간씩 걸리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첫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단 양성을 했습니다. 9개 지역 지원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그간 딜라이브와 희망연대 노조는 해당 기금을 통해 네팔 아동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올해 역시 6,500만 원의 기금으로 네팔의 아이들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9년간 힘차게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더 큰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매년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상생의 귀감이 되고 있는 딜라이브와 희망연대 노조 사회공헌 사업. 앞으로도 딜라이브 사회공헌 사업은 지역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때우기식 봉사가 아닌 체험과 교육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봉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기본적인 에티켓을 배우는 시간. 또 간단한 수화를 익혀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화나 점자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침 봉사를 찾아보다가 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화교육은 서대문구가 마련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1년 동안 봉사활동 20시간을 채워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선 것. 시간 때우기식 봉사에서 벗어나 교육과 체험을 바탕으로 봉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원봉사 학습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고 어떤 사회적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을 해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동체 의식도 높여주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이달 말까지 각 통에서 진행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수제청과 밑반찬 만들기 봉사, 그리고 직업체험까지 가능한 도서관 사서와 어르신 염색 봉사까지 25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나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활동 시간은 봉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중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보육과 돌봄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빈 교실에 돌봄 교실을 선보인 데 이어 학교 밖에서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나무 조각을 이어붙여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립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또래 친구들과 3, 4, 5 모여 게임을 하거나 계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모든 아이 송기정 센터입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 공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당센터를 시작으로 중림과 송기정까지 3개의 학교 밖 돌봄센터를 선보인 중구. 모두 공공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 전담교사 2명과 2명의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프로그램 이용은 전액 무료로 간식과 점심, 저녁 식사 비용도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센터에 입실과 퇴실할 때 부모에겐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과목이나 커리큘럼들도 많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걱정을 안 하고 일하는 시간 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이제 데려갈 수 있어서 참 좋고. 학교 안 돌봄 교실에 이어 학교 밖에 돌봄 센터가 선보인 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이사 오십시오. 한마디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아이 키우기 힘든 우리 젊은 어머님들에게, 아버님들에게 즐거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중구에서 학교 안 돌봄에 이어서 학교 바깥에도 이렇게 키움센터를 중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올해까지 모두 5개의 모든 아이 돌봄 센터를 열어 지역 내 기업, 대학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새해 구정 운영 계획을 밝혔는데 양도시의 공통된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지역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과거 한몸에서 출발해 이제는 서울 서남권 대표도시 타이틀을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로 금천구의 새해 포부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로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지난해 도시계획안 마련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광명시의 반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합니다. 구로구 신년사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차량기지 이전은 가장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균형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드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로 철도기차장 사업은 올해 국토부의 철도 기본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기본 실설계까지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년 전 구로구에서 분구한 서울의 막내 자치구인 금천구는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는데 핵심은 역시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석수역과 지벨리 중심의 혁신 성장 거점 개발을 통한 중심지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금천은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한 도시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금천구는 제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중점 분야를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새해 계획을 밝히면서 두 구청장은 모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당면한 과제에서부터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 이상을 따뜻한 애정으로 구로구를 성원하고 도와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땀 흘리고 뛰려 합니다. 균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뽑아낸 두 자치구의 새해 설계, 주민들은 수건 사업의 해소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1월 15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용산구 선거구입니다. 권혁기 예비후보 52세 정당인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용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45세 선종문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특보를 역임했던 도천수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임채원 예비후보 53세, 직업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교수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미래세대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용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상규 예비후보 42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입니다. 황춘자 예비후보 66세 정당인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관세청장 출신 허용석 예비후보입니다.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기현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입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42세 유한진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회단체 활동가인 43세 김은희 예비후보, 현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진혁 예비후보, 84세 정당인입니다.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용산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강북도봉약사회 총회의장을 역임한 김희전 예비후보, 현재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입니다. 이영근 예비후보, 65세, 신영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전 다성전자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3년 전 집값으로 낮춘다는 말처럼 특히 서울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년 전보다 지금이 강남은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집 한 채 서민들에게는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수치죠. 동네 물이 나빠져도 집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더 힘듭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